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 혼술 8월 28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10월 달에 2개의 1심 선고가 나오죠. 그리고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러면 내년 봄에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개의 1심 선고 중에서 유죄가 가장 확실한 것은 위정교사죠. 이재명이 김진성 씨에게 위정을 부탁을 하는 그 녹음 파일이 다 공개가 돼 있죠. 그리고 그 유창훈 영장 기각할 때도 그 혐의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까지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유죄가 확실한 것은 위정교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이것도 유죄가 확실하지만 이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가장 크게 망하는 게 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재명은 모든 게 다 날아가죠. 당대표직, 의원직, 배지 다 날아가고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5년 동안 다음 대선에 못 나옵니다. 선거에도 못 나오죠. 자, 그리고 선거법 100만 원 이상이면은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선거 때 받은 보전 비용. 자, 여기서 제가 이 434억 원을 민주당에 토해낼 수 있을까? 그 확정 판결이 되면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민주당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서울 여의도에 가지고 있는 10층짜리 당사 건물, 이걸 팔아도 434억 원 충당을 할 수 있고, 당사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현금, 예금을 포함해서 현금성 자산, 이걸 그냥 줘도 당사가 남습니다. 그만큼 재산이 많죠. 지금은 434억 원의 이렇게 받았지만은 실거래가로 따지면은 이것보다 한 2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에 이 민주당 최고위원들, 이현주, 김병주, 이런 사람들이 1심 판결을 앞두고, 1심 선고를 앞두고 판사들을 막 위협하죠. 협박을 합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또 판사들을 해유하기 위해서 법안도 만들고 판사 임용 기준을 완화하는,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 구하기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그 재산이 절반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 재산이 한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거덜난다, 그렇게 표현을 썼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재산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전 재산의 절반 정도만 처분을 하면 된다. 자, 물론 이제 부자 정당으로 있다가 좀 어려워지겠지만 완전히 민주당이 없어지는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1심 선고 100만 원 이상 나와도 민주당이 거덜나고 파산되는 게 아니니까 판사들이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민주당을 완전히 거덜내면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절반 정도만 처분을 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국민 세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왜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 2의 1항에 따르면은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으로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 비용 보전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당선됐으면 당선 무효형이죠. 그런데 당선되지 않은 사람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떨어진 사람이라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 비용 보전 금액을 반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재명이죠. 대통령 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반환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뭐 탈당을 해서 파산 선고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이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을 이재명 경우에 대입해서 풀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은 현재 대선 기간에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명시된 허위사실 공표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재판을 받고 이제 1심에 곧 나오죠.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 공표죄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을 받으면 민주당이 대선 당시 기탁금 3억 원 그리고 선거비용 431억 원 해서 434억 원을 국고에서 받았죠. 그러면 그걸 민주당이 토해내야 됩니다. 국회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100만 원 이상 이재명이 받으면은 결국은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의 당원들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뽑았고 이재명을 대선에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막 그 선거운동도 했는데 그 선거운동 하는 와중에 후보 본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이 법 규정에 따라서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 그래서 대선 때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선출한 당원들과 그 후보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당선됐으면 당선 무효고, 당선이 안 됐어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 그 벌금에 넣으면 100만 원 이상 넣으면은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재명 개인대로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모든 것이 날아가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 자, 이 민주당이 현금 부자입니다. 최근에 중앙선대위가 지난 7월 달이네요. 지난달에 중앙선대위가 중앙선관위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2024년 5월 정당 회계 보고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알부자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부자다. 특히 현금 부자다. 민주당. 자, 그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 핵심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13년 전까지 임대 사무실을 전전을 했습니다. 그때 뭐 저쪽에 영등포 쪽에도 한번 갔다 오고 막 그렇게 했죠. 13년 전 당시 재산은 52억 원이 있는데, 자, 지금 최근에 장부상 재산이 192억 5천만 원으로 기록된 2016년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일단 장부상에 192억 5천만 원짜리 10층 건물의 소유주가 돼 있고, 현금은 예금 포함해서 401억 원. 현금 부자죠. 그래서 건물을 사기 위해서 8년 전 거래가의 80%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은행 차입금은 제로. 채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을 다 조달해서 다 갚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채무가 없는 이 192억 5천만 원짜리 장부상 19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9월 실거래가입니다. 그때 당시 공시지가는 40억 원.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 93억 원. 배 이상이 올랐죠. 그러면 공시지가 상승폭만큼 시세도 올랐다고 단순 계산하면은 이 건물은 실제로 450억 원짜리입니다. 10층짜리 건물 450억 원짜리. 비슷하지 않습니까? 434억 원 토해내야 되는데 건물 450억 원. 자, 그러면 건물 팔면 되죠. 자, 그러면 현금은 어떤가? 이 건물 가액이 8년 전 그대로로 계산을 해도 총 재산은 626억 9,511만 원. 현금 401억 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현재 그 장부상 재산이 한마디로 627억 원 정도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장부상으로는 627억인데 플러스 알파. 그렇게 된 상황이고, 참고로 국민의힘도 10층 건물이 있는데 다 합하면 1,146억 9,175만 원 재산입니다. 국민의힘도 상당히 많죠. 민주당도 만만치 않은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차입금, 그때 건물 살 때 80% 대출받은 차입금 150억 원은 다 갚았다. 그리고 자, 정당의 수입원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보통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당비, 뭐 후원금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선관위가 우리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걸 정당에 막 나눠준 거죠.
이와 별도로 이런 돈이 생깁니다. 정당에. 선거법에 따라 정당이 선거 때 쓴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보전을 해주죠. 조금 전에 434억 원처럼 선거 때 쓴 거 15% 이상 받으면 100%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득표율 15%만 넘기면 선거 비용을 모두 보전해 주기 때문에 양당 후보자들 대부분이 이제 해당을 하는데, 큰 정당의 문제는 이 선거 보조금, 원래 나눠주는 선거 보조금, 그리고 선거 비용 보전이 겹친다. 겹치는 부분이 많다. 선거 때 쓰라고 보조금을 줬는데 이제 그것을 선거 때 써줘. 그런데 선거 때 썼다고 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죠. 자기들에게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그 이른바 이중 보전이 되는데, 보통 주요 정당이 우리가 선거에 썼다, 이렇게 보전을 해달라, 이 신청한 금액, 그리고 실제로 선거 비용을 보전한 금액, 그리고 그전에 준 선거 보조금을 합치면은 후자가 100억 원 정도 더 많다. 그러니까 선거보다 내가 썼다고 신고한 것도 받고 그전에 쓸 거라고 미리 준 것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래 쓴 것보다 한 100억 원 정도를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죠. 이중으로 보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선거 치를 때마다 정당이 부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재 민주당 건물은 1층에 우체국, 지하는 식당에 지금 임대를 준 상태인데, 임대료 수입만도 2,400만 원, 월 2,400만 원. 그리고 민주당 건물 매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제처럼 제약시했죠. 그런데 이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었죠, 민주당. 그 덕으로 민주당도 직접적 수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빌린 돈 다 갚고,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민주당 장부상 재산은 627억 플러스 알파다. 그러면은 이 434억 원을 토해내도 193억 플러스 알파가 남죠. 그런데 이건 이제 장부상이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물론 장부상 금액 192억짜리를 이 건물을 놔두고 예금을 포함한 현금만 다 걸고 모으면은 434억 원을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현금 가지고 434억 원을 다 내놓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니면은 건물을 팔면 됩니다. 장부상 건물은 192억이지만 실제 건물 추정가가 450억이니까 450원이니까는 이거 팔면은 434억 원 충당을 하죠. 그리고 현금은 그냥 갖고 있든지. 그러니까 434억 원을 토해낼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건물을 팔고 한 400억 원대 돈을 가지고 있든지, 돈을 다 주고 현재 추정가 45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민주당 100억 원 이상 받으면은, 이재명이 100억 원 이상 받으면은 제1야당이 파산한다. 저도 그때 이제 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의 이 재산 상태를 보니까 파산 안 합니다. 파산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때려도 형사합의 34부가 민주당을 재정 파탄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 그 점도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